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보너스 강의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도 주식해가지고 많이 손해봤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무역 쪽을 이렇게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그쵸? 이 우리나라의 그 무역 의존도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그 총생산에 대한 그 수출입 금액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무역 의존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수출 금액 더하기 수입 금액 해서 이걸 나누기 국민 총생산으로 하면 이게 무역 의존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이 50, 그 다음에 수출이 50, 그 다음에 국민 총생산이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수출 50, 수입 50 더하기 그럼 100이죠. 나누기 200 하면은요. 얼마가 돼요? 100 나누기 200이니까 50%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무역 의존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무역 의존도가 뭘 얘기하는 거냐? 예, 그 나라 그 국민 경제에 얼만큼 그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엄청 받는 거야. 외부의 영향, 외국의 영향을. 나비 효과, 뭐 이런 얘기 있죠. 비슷한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교육국이 항상 많다,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경제가 영향받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가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무역 통계를 이렇게 잘 확인을 하면 국내 경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주식 어떤 종목이나 업종 이런 것들의 향후의 방향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이 해마다 늘었다 줄었다 늘어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산업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이런 산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나가면은 그냥 쭉 몇 년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라는 게 사실은 과거 자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표를 보시면 2011년도 요때부터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기 시작했어요. 뭐 이거 훨씬 1조 달러 훨씬 넘겠네. 합하면 그쵸? 예, 예, 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쵸? 1조 달러 넘죠? 그쵸? 1조 달러가 넘는다는 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음, 한 1300, 400조?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쵸? 예, 그게 2011년도라는 거예요. 그때 무역 의존도가 얼마나 됐느냐? 수출이 44.3%, 수입이 41.8% 그래가지고 8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조금 떨어지고 하다가 2000년도에 이때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이때 확 떨어졌죠. 그쵸? 근데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복구가 돼가지고요. 예, 요거 최신 자료인데, 22년도, 23년도 거 보시면은 대략 한 80%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금액의 한 80% 정도는 수출 아니면 수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출입이 무역액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경제도 일단은 좋아진다라는 쪽이죠. 물론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면 훨씬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뭐 꼭 뭐 흑자가 무지하게 많이 났다, 무지하게 경제가 좋아진다,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예, 예. 왜냐면 거의 균형 맞추는 게 좋기는 좋아요. 비슷하게.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수출 통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걸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내지는 보유하고자 하시는 종목, 내지는 남들이 얘기할 때, 이게 요새 유행인데? 이게 대세인데? 하는 종목들 있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예, 그거잖아요. 그거. 반도체. 그쵸?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또 뭐 중동에 뭐 호르무즈 뭐 발사하고 미사일 뭐 그래가지고는 뭐 요새는 해운주가 또 며칠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에이 그거는 뭐 순간적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통계를 확인하는 방법, 통계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큰 낭패를 안 본다.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보시면 이래요. 자, 우리가 수출 통계를 확인을 하려면요. 예, 수출 통계는 항상 그 HS 코드를 아셔야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무역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HS 코드가 뭐다라는 거는 아세요. 그쵸? 다 아시죠?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세요. HS 코드라는 거는 세계 관세 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부여해 놓은 고유 번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 통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그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수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S 코드라는 건 뭐하고 똑같느냐면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만들어놨느냐? 최소한의 통계나 아니면 관세나 이런 분야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 단위 숫자로 써요. 열 단위 숫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6자리, 6자리, 6자리 숫자가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차츰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게 되죠. 그래서 HS 코드는 보통은 10자리 혹은 9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2자리가 가장 큰 W, 그 다음에 4자리, 6자리, 뭐 8자리, 10자리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쇠분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 번호가 85번이다. 근데 번 안 그러고 보통 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분류예요. 앞에 2자리가. 근데 그게 1번부터 97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류부터 97류까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다. 그럼 그건 다 85류에 속하게 돼 있어요. 85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반도체 일부 품목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전자제품 중에서도 뭐 텔레비나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80으로 시작할 확률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2자리를 분류하면 85, 4자리를 분류하면 전자제품 중에서도 어떤 거, 6자리를 분류하면 전자제품 중에서 어떤 것 중에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자리에 딱 가면 어떤 품목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HS 코드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수출입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 분류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 수입할 때 관세율, 그 다음에 수출입 요건, 수출 수입할 때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코드를 당연히 아셔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해서도요, 수출 통계를 보시려면 HS 코드를 몰라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HS 코드가 몇 번이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품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상태에서 전화하세요. 어디로요? 어디로? 여기로. 100, 아이, 얘 왜 안 되니? 여기 누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 누르면? 이? 여기구나. 125번. 여기가 관세청 콜센터예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HS 코드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자리까지 아시는 게 좋다? 보통은 10자리까지.
아니면 뭐 6자리, 10자리. 예,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10자리 알면 6자리는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10자리로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공짜예요. 돈 안 받아요. 몇 번이요? 다시 더 드릴게요. 125번. 관세청 콜센터요. 그래서 기본으로 수출 통계를 보시려면 HS 코드를 10자리를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난 125번으로 전화하기 싫다. 그러면 웬만하면요. 이렇게 쓰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예를 들어 반도체다. 반도체가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쵸? 반도체 HS 코드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면 HS 코드에 8542에 31에 그 다음에 8542에 32 뭐 이런 거. 근데 반도체가 워낙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도 있고 반도체 뭐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품목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SK 하이닉스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럼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뭐냐? 이게 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디램이냐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그런 걸 확실하게 아셔야만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한번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만약에 2차 전지다 그러면 2차 전지 예, HS 코드 HS 코드 HS라는 말은요, Harmonized System, Harmonized Commodity and Description Coding System 그런 뜻이거든요. HS가 그의 약자예요. 그죠? 그렇죠? Harmonized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그래서 H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냥 HS 코드 이렇게 기억하세요. 품목에 대한 고유 번호다. 근데 단 이 HS 코드라는 거는요. HS 코드라는 거는 유체물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터 주식을 사고 싶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많잖아요. 그죠?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그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통계에. 왜냐면 HS 코드가 없어요. 부여가 안 돼요. HS 코드는 유체물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이렇게 2차전지 HS 코드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고도 잘 안 되겠다. 만약에 양극자다. 그러면 2841에 90에 9000. 음극자다. 그럼 또 몇 번.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양극자나 음극자가 아니고 또 다른 거다. 그러면 그때는 물어보세요. 어디로요? 125번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그러면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통계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관련 HS 코드 해가지고요. 관세청에서 반도체 품목 분류 발간 표준 해석 지침이라는 걸 내놨어요. 왜요? 워낙 반도체 산업 제품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회사들이 워낙 다양한 품목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HS 코드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예 이러한 그 해석 지침을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뭐냐 해서 HS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요. 반도체 품목 분류 편의에서 지침이라는 게 발간이 됐으니까 아마 인터넷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반도체에 투자하겠다. 그런 분들은 반도체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품목 정확하게 분류를 하셔가지고 HS를 정확하게 10자리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시고자 하는 주식 그 회사의 주력 품목이 뭐냐 해서 그 주력 품목을 확인하시고 HS 코드 확인하고 통계를 보셔가지고 뭐 연도별로 통계를 보셔가지고 통계가 이렇게 쭉 수출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정 국가하고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네. 그러면 이거 위험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수출 통계를 전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 통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속 그 무역 금액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5대 주력 상품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봤을 때 커버리지가 반도체가 한 78%, 자동차 99%뭐 이렇게 이제 쭉 나타나네요. 그래서 HS 코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기 그러면 수출 통계는 어디서 보느냐? 대표적인 게 세 군데예요. 어디냐면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봐요. 여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예, 요 사이트.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요. 예, 그 수출 수입 통계만 가지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뭐 수출입 그 뭐 실적 증빙서 이렇게 주고 하는 뭐 발급해 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그 수출 통계 자료를 가장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분류를 해놨다는 거죠. 저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품목별 연도별 실적이에요. 실적. 예.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품목별 수출 통계를 보시려면 수출 통계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는요. 일단 연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구분에는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일단 수출만 보세요. 금액 중량 이건 놔두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요. 여기 수출 통계에서 보시면 총괄, 기본조회, 상세조회, 잠정치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기본조회 하면 하나밖에 검색이 안 돼요. 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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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품목별 국가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좋겠죠. 아니 뭐 품목별로만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품목별 국가별로 볼게요. 보면 여기서 수출 통계에서요. 여기서 상세 조회를 클릭하셔야 돼요. 수출 통계에서 어디를 클릭하신다? 상세 조회. 여기 클릭하시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선택 사항이. 그럼 여기서 품목에서요. 일단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품목을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품목, 성질, 신성질별 중에서 우리는 품목으로 할게요. 근데 품목을 검색을 해야 돼요. 품목을 검색해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 HS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열 단위를 입력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모르신다 그럼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라고 입력하고 직접 입력 추가 여기를 꼭 클릭을 하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 적용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회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 항목 하나 더 추가하래요. 그럼 여기 할게요. 국가 아까 두 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국가는 전체로 해도 되고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로 놓으세요. 조회하기 이제 누를게요. 눌러보시면 결과가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이거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글로 품목 검색하기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글로 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HS 코드 10자를 입력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저는 우리 회사가 주로 수출하는 건 화장품 쪽이거든요. 기초 화장품, 로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너나. 그건 이제 저는 HS 코드를 알아요. 맨날 수출하니까. 그래서 3304-991000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력 추가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적용 누르고 그 다음에 국가 여기서 품목별 국가별로 저는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회하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조회하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2023년도에 기초 화장품 제일 많이 나간 국가가 중국. 엄청 많네요. 이거 뭐예요? 14억. 14억 달러죠? 14억 달러. 14억 달러면 얼마예요? 한 2조 정도 되는 거죠? 기초 화장품만. 엄청나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중국의 이렇게 연도별 실적이 나와요. 연도별. 지금 그 화장품 주가가 별로 안 좋죠. 그죠? 왜요? 늘어나진 않잖아요. 21년도에 주가 좋았죠.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쵸? 47억 불에서 36억, 38억 엄청 많이 줄잖아요. 그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수출이 많이 되는 국가는 중국, 미국, 홍콩 이런 순으로요. 그래서 이 통계단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왜냐면 주식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제 구독자가 많지가 않아요. 337명이세요. 저는 이제 무역 전문 채널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역 전문 분야 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혹시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 이렇게 주식 관련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너 꼭 그 통계 봐라. 주식 덕벅덕벅 사지 말고, 네가 사고자 하는 주식, 진짜 통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대충 알 수 있으니까, 통계 보고 수출이 계속 늘어나거나 하면은, 뭐, 사도 뭐,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긍정적인 신호다.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아예 안 봤어. 실적이 빵빵 떨어지는 품목이야. 에이, 그거는 떨어질 확률이 많죠.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려는 거지. 제가 뭐 분명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쵸? 예. 근데 제목은 제가 좀 그렇게 달아놨죠. 수출 통계를 확인하면 예, 주식 시장이 보인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잘 보여요. 이렇게 달아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음, 혹시 뭐 주식은 저한테 예,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저는 무역 정보만 계속 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